허재무 씨 연일 센 뉴스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그래도 오늘의 한 장면 어떤 내용을 뽑으셨습니까? 다시 만나줘. 나를 다시 만나줘. 이 노래 알아요? 업타운. 업타운의 네. 다시 만나줘입니다. 제 신세대죠, 제가. 아우, 이 노래 옛날 노래예요. 90년대 노래 아니에요? 네, 90년대? 맞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끈질긴 구애. 독대 좀 해달라. 다시 좀 만나달라.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안 돼. 고기나 먹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는 줘도 발언권은 주지 않았던 용산 만찬. 저는 우리 박진영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만찬? 그냥 뭐 밥어도 먹은 거죠. 밥만 먹고 끝났다? 네, 밥만 먹고 끝났는데 네. 제가 한동훈 대표 편들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 너무 불쌍해. 아니 대표가 사실 독대하자라고 언플 좀 얄팍해 보이긴 해요. 그러더라도 그래도 명색이 집권여당 대표인데 독대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래 뭐 독대 한번 하시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런 요청 안 하더라도 현장에서라도 대표가 종환이 대통령님 따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잠깐 좀 시간 내주시죠. 이러면 시간 내주는 게 그럼요. 네. 사실상 이 정치권의 관례기도 하고 인간적인 도리로서도 관례기도 해요. 제가 사실 뭐 우리 장성철 소장님이나 정광재 대변인이 저보고 잠시 5분만 시간 내주세요. 50분도 내드립니다 하면서 호의적으로 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진영이 다르더라도. 근데 같이 정치해 오셨고 같이 또 20년 동안 이 친분 관계를 맺어오신 분이 저렇게 각박하게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표님 어제 보니까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공식 만찬 시간보다 20분 일찍 이제 일찍 식장에 갔대요.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혹시나 하는 그런 만남 같은 것들을 좀 기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걸 뭐 그 저녁 먹기 전에 만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꼭 20분 일찍 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원래 네. 일찍 다니십니까? 그러면 아니 그리고 뭐 그런 모임에 늦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럼요. 대통령께서는 이제 신호 음. 통제를 받지만 당 대표는 신호 통제를 못 받잖아요. 혹시라도 늦으면 굉장히 큰 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일찍 가는 게 당연했다고 생각하고요. 뭐 독대와 관련해서는 여러 말씀들을 하십니다만 그럼 그 자리에서 왜 독대 요청하면 받아주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뭐 하루 이틀 안 사이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잠시 드릴 말씀이 있다라고 해서 독대가 성사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랬다면 이런 사단도 없었겠죠. 뭐 독대 요청을 했네 맞습니다. 말았네 네. 이런 식의 요청도 없었을 이런 논란도 없었을 거고요. 네. 전 정광재 대변인님하고 몇 번 방송을 했는데 아직도 어색해요. 왜냐하면 제가 25년 동안 그래도 보수파 정당에서 있었잖아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정광재 대변인님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당의 입장은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는 정광재 대변인님이 우리 당은요 하면서 막 얘기하니까 이상해. 아무리 우리 해도. 장성철 소장님은 우리 당이 아니고 너가 당이에요? 아니 저는 이제 당 적이 없으니까. 없구나. 네. 전 당원이 아니니까요. 여하간 어제 이제 90분간 만찬이 진행됐는데 그 국민들 입장에서 언론 보도를 보고 생각하는 건데 생각하던 주요 현안에 대한 대화가 좀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빈손 만찬이나 박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평론가님 동의하십니까? 저는 쩝쩝 만찬이다. 쩝쩝 왜요? 가장 많은 소리가 들렸던 건 쩝쩝이었어요. 밥 먹는 소리만 들렸다. 그냥 어색해가지고 서로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될지 타이밍, 뭐 시기, 뭐 이런 것들 전혀 잡을 수가 없어서 밥 먹자 먹다가 저기 체코 순방 그럼 체코 순방 얘기하다가 밥 먹자 이래가지고 저기 그냥 응급실 얘기 꺼내면 밥 먹자 예.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된 거죠. 째려보고 옆에서 푹 찌르고 누가. 네. 그 개그맨 김대희하고 김대희, 장동민 나왔던 네. 그 프로그램 아. 같은. 네. 쩝쩝 만찬이었어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얼마나 배려를 안 했으면 그 정말 제로 콜라 그거 하나 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 오미자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오미자는 몸에 잘 안 받고 제로 콜라가 몸에 왔는데 그래요? 그래요? 이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보통 저런 만찬을 하게 되면 네. 비서실에서 요즘 대표님 뭘 잘 드시냐, 음료수는 뭐 드시냐, 뭐 싫어하는 음식은 뭐냐 다 사전 조사하고 그렇게 배려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밥 먹을 때 진영이 형 우리 식사 한번 하는데 형 어디가 좋아요? 회가 좋아요? 아니면 뭐 고기? 물어보죠. 아니면 네. 술은 뭐 소주 할까 맥주 할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원하지 않는 걸 원하는 걸 안 주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제로 콜라 뭐 그게 얼마나 비싸다고. 원하는 게 제로콜라 아니에요. 원하는 건 독대죠. 알았어요. 제로 콜라만 더 얘기하면 독대보다 제로 콜라를 제로 콜라를 안 줌으로써
나는 한동훈 만나기 싫었는데 그냥 없지만 만났어. 음.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싶어한 거예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동훈 대표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관용으로 갑자기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아이고 실수했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아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김치찌개, 우리 계란말이 모든 이 물건이라든가 사람에 대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습관적으로 쓰시더라고요. 저는 뭐 청와대 근무를 안 했습니다만은 대통령 관련 행사들에 참석을 많이 해봤거든요. 보통 그런 일이 있으면은 특별한 주제가 없더라도 정치인 장관들이라든가 또 뭐 여당 대표 이런 사람들은 한두 장씩 다 준비해 가요. 언제 모두 발언을? 네. 아니 모두 발언이 아니지. 언제 기회 되면은 국정 관련돼서 자기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싶고 자기가 하는 부처의 일에 대통령의 의견을 갑자기 보고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해 갑니다. 제가 겪었던 게 이낙연 총리 시절 그다음에 김부겸 행안부 장관 시절인데 행사를 하면요 늘 이렇게 페이퍼를 여기 호주머니에 들고 와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 왜 들고 오셨을까? 대통령 따로 뵐 기회가 혹시나 생길까 했어. 이게 사실은 여당인 경우에 그리고 적대적인 관계의 정치 세력이 아니면 편한 사이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국정에 자기 의견도 내고 싶고 그리고 수용하기도 하고 이게 사실은 대통령의 자세예요.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라면은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참모들과 함께 대통령과 독대를 한다면 어떤 얘기를 할지 정도는 상의를 했을 것 같은데 대변인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까? 제가 그거 확인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독대를 요청했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러나 이 독대가 성사되지 않고 나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려고 했다라는 힌트는 줬잖아요. 이제 뭐 민생 현안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는 네. 의료 공백 해소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에 정부의 어떤 역할을 주문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리스크가 지금 뭐 현실화됐다고까지는 모르겠지만 커지고 의혹제기가 있잖아요. 많이 되고 네, 있죠. 이런 네. 커지는 상황에서 당 대표로서 당이 걱정하고 있는 바를 전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한 대표가 직접 확인을 했죠. 뭐 이런 얘기들도 포함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들을 혼자만 하진 않았겠죠. 뭐 여러 사람들과 어떤 의견들을 전달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전달하려고 했는데 그 기회가 마련되지 못한 거고 뭐 오늘도 여러 뭐 이른바 친한계 의원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두세 번이라도 계속 요청을 해서 독대가 성사돼서 두 분 간의 신뢰관계가 좀 회복되고 또 드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이 공은 지금 당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만찬할 때도 보셨잖아요. 어떻게 준비하는지 대통령실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합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결국에는 대통령실도 정무적인 현명한 판단을 해야겠죠. 이런 공식 행사 하면은 통상적으로 건배사, 인사말 그 이런 정도 것들 회사 있어야지. 세팅을 할 때 식순으로 준비하는 게 상례 아닙니까 보통은? 그것도 그렇고 솔직히 이렇게 지금 국정 운영 세력 핵심들이 모여 있는 자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야외에서 먹는 것이 과연 적절했을까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요. 날씨 좋잖아요. 어수선하잖아요. 고기 굽기 좋잖아요. 우리 고기. 바베큐 안 했잖아요. 그냥 구워서 우리 바베큐 나온 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소 선택부터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러한 이미지를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소장님 궁금한 게 독대가 실패를 했는데 또 다시 요청을 했잖아요. 이거를 근데 언론에 흘린 이유가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오늘 아침에 그냥 부글부글 했대요. 기껏 고기 먹여서 보냈더니 또 이제 못된 짓 한다고 또 언론에다가 또 독대하고 막 요청했는데 안 받아들이는 이런 이미지를 주면 대통령이 얼마나 좀 이렇게 정치력이 없는지 받아들이는 아니면은-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만나달라고 구애했는데 안 해주니까 일르는 느낌이야. 국민들 언론들 저 했어요. 저 이 정도 했어요. 약간 이런 근데 느낌이야. 한동훈 대표가 독대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에 풀에서 나쁜 짓을 했다라고 공격하는 것은 너무 과한 비판인 것 같고 독대를 안 받아주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잘못인 거지. 예, 언론에 공개했다고 한동훈 대표 비판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적반하장이에요. 근데 관건은 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독대를 받아줬으면 이렇게 논란이 커졌을까요? 전혀 커지지 않았을 거예요. 독대가 뭐라고 진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플한 사안이에요. 독대를 요청했다. 그거 하나는 굉장히 단발성 단독 기사로 한번 나올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독대를 요청을 받은 대통령실이 이에 응하기로 했다라고 했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할 이유가 없고 독대 과정에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지금 반대로 독대를 안 받은 이유가 뭐냐? 뭐 두 분이 그래서 이제 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 아니냐?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지금 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게 언론에 유출됐기 때문에 독대를 안 한다는 거가 문제의 본질이지 언론에 유출된 게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언론에 유출을 했다고 지금 지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뭐 한동훈 대표나 친한계 지도부를. 그러나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유출 경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우리 측이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독대로 대동단결되네요. 저까지 한동훈 대표 편을 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독대와 관련해서 제가 2014년, 16년 당대표 보좌관을 할 때 김무성 대표도 끊임없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독대를 요청했거든요. 당시에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이병기 비서실장한테 독대 요청을 했는데 그분들의 답이 더 황당해요. 우리도 독대 못하는데 어떻게 당대표 독대하라고 대통령께 말씀드리냐고. 자기네들도 독대 대명복을 못한대. 그래서 윤석열 그런 걸 대통령이 이해한다고요. 독대를 안 해주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한동훈 대표기 때문에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독대로 우리가 의견은 같았지만 좀 세분화시킬 필요는 있어요. 처음에 어쨌든 간에 한동훈 대표가 독대 요청했다는 것이 기사로 나오는 것은 잘 적절치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뭐 홍준표 시장이라든가 장해찬 씨라든가 권성동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집단 린치할 만큼 폭격을 해야 될 사안이냐? 그건 아니에요. 요청할 수 있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그걸 흘렸다? 뭐 또 흘리지도 않았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독대를 요청하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행위라고 봐요. 왜냐하면 독대라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는 여당 대표로서 당 대통령에게 할 이야기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 이야기를 네. 못한 거예요.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독대 요청을 했는데 대통령이 안 받아준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이거를 공개적으로 언론과 국민에게 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는 흘러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저는 빌드업의 과정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제가 가정하자면 한번 제가 한동훈 대표가 제가 이거 뭐라고 합니까? 빙의 돼서 빙의 됐다면 네. 독대했다 이럴 것 같아요. 형님, 제가 그 사투리 안 살아요. 형님, 형수님 문제는 제가 책임질 테니 의대 갈등 문제는 제가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면 굉장히 저는 여당 대표로서 전략적 접근 괜찮은 거라고 보거든. 문제는 대통령실도 이 정도 예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받지 않는 대통령실이 문제인 거야. 그럼. 김건희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의대 정원 문제조차도 해결할 생각이 없고 갈등 국면을 여당 대표 의견도 받지 않겠다는 대통령실 자체가 저는 극단적인 문제라고 봐요. 저는 그쯤 되니까 입장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그런 관계를 대통령은 어떤 사이로 인식하고 있는가 이런 물음에 봉착하게 되거든요. 아이 쟤는 맨날 저래. 그냥 저러다 말 거야. 그냥 내비둬. 이런 것 같아요. 응석이다 그냥. 그냥 옛날에 검찰에 있을 때도 뭐 자주 사표를 써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이거 뭐 이렇게 안 하면 그냥 사표 씁니다. 그냥 막 이러니까 알았어 그럼 네 맘대로 해. 이랬으니까 서로 이러는 것 같아. 그때 콜라 줬대요. 제로콜라. 제로콜라 한 잔 먹고 가. 뭐 이거야? 그러니까 서로 너무 잘하는 거예요. 대통령 내가 없으면 뭐 대통령 됐겠어? 그리고 한동훈 뭐 내가 안 해줬으면 법무부 장관 당대표 됐겠어? 제가 저러다 말 거야. 서로 이렇게 공적인 지위에 대한 존중감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쯤 되면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랑 독대하는 것 말고 영부인이랑 직접 만나는 거 해야 되는 어떨까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게 제일 저는 그럼 국정농단이야. 지금은 그걸 현실적인 상황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봐. 네? 그걸 인정 안 하고 넘어가면 대통령과 관계가 풀릴 수가 없어요. 그럼 그게 국정농단의 현실한데요? 괜찮아요, 그냥. 괜찮아요? 네. 일단은 국정이 돼야 돼. 국정농단 할 게 없어 지금. 문제가 아니라 국정이 국정이 없어. 국정이 없어. 그리고 사실 어제도 보면은 기사를 통해 다 전해진 얘기지만 뼛속까지 보수를 하는데 이거 맞습니까? 같은 진영입니다. 지금 이쪽에. 보수 정권의 네, 재창출 또 보수 정당의 성공 이거를 좀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장 소장님은 물론 윤석열 이렇게 정권을 보수 정권을 몸에 보지 않아요. 좋은 약이 입에는 쓸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정도를 이제 잘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두고 보수파가 국민의 사랑과 인정과 지지를 받는다라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 같아요. 그분들 빼고 다시 보수파를 리셋을 해야 된다. 전 그 생각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가 뭔지 알겠어요. 전 모른다고 봐요.
아니지. 보수는 아니지. 아니 근데 어제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독대하는 제 요청을 한동훈 대표가 이제 전해진 바에 따르면 홍철호 정무수한테 귓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것 자체도 사실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사이가 직접 전화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닌가. 안 받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이가 아니라는 거 오히려 노출한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리스크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안 받는다는 거는 전화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안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한동훈 대표가 지금 전화를 직접 한동훈 대표가 하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도 아니 한동훈 대표가 확인할 수 없기 전화를 때문에. 직접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고 문자도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씻고 콜백도 없다고 아, 그 주변에 팩트는 한탄을 했대요. 대변인님이 체크해 주시죠. 제가 더 잘 알아요. 돌아가는 얘기. 아니 그 그렇게 돌아다니는 얘기를 이렇게 돌아가는 얘기를 너무 이렇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 어려울 것 같고 저는 홍철호 수석에게 얘기한 것은 홍철호 수석이 지금 나름 그 정무수석으로서 뭐 들어간 지 이제 5월 달에 들어갔으니까 한 3, 4개월 됐는데 대통령의 신임을 좀 받고 있고 나름대로 역할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공적인 보고 채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린 거죠. 왜냐 또 다른 게 얘기했다면 또 딴 데 가서 이런 얘기하고 있네라는 평가를 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식 보고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뭐 공적인 영역에서의 요청이었다. 이건 정말 공적인 요청이잖아요. 이제. 근데 대통령실의 오늘 아침 분위기는 어제 만찬 자리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됐었는데 두 분이 얘기할 기회가 몇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 대통령한테 직접 얘기를 하면 되지. 그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왜 홍철호한테 하느냐. 홍철호나 정진석 비서실장은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냐. 월요일 날 연락 깨졌대요. 독대 문제가 막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언론 보도에 대해서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 참모 같은 경우는 이걸 그냥 방치하면은 여러 문제가 생기니까 어떠한 다른 형식을 통해서 한동훈 대표를 배려하는 안을 몇 가지 올렸다가 완전 작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참모들은 보고를 못 해요. 직접 했었어야죠. 그러면 실제로 대통령실 참모라는 자리가 보고하라고 있는 자리인데 그렇죠. 비서실장도 못하고 정무수석도 아니, 못하고. 보고는 했는데 깨지니까 네. 이제 이 독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다. 우리가 건의를 하고 조언을 할 단계를 지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그 당내에서는 물론 지도부는 한동훈 대표 우위로 형성이 돼 있지만 네. 그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보면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났는데 빈손 만찬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대통령실 브리핑이 가장 정확하다는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분위기에 대한 약간 이음을 내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화기애애했다라는 거잖아요. 화만 있었던 것 같아요. 기회는 없었어.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서 한동훈 대표 측이 각종 언론사랑 인터뷰를 하고 보도는 되지 않았지만 언론사들 정보 보고한 것을 보면 정말 숨이 막혔다. 침 넘어가는 소리만 들렸다. 느낌은 김정은 체제의 만찬장 느낌이에요. 야. 이야기하면 안 돼. 수령님한테 함부로. 그러나 대충 분위기는 알고 있어. 우리는 여기에 온 이유가 체코 갔다 왔기 때문에 얼굴 뵈러 왔는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최혜병 특검이 제의돼서 내려오면은 너희가 알아서 부결시켜 이런 것을 이걸로 이제 다 이제 이야기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모두가 김정은 수령님 북한 체제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서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 대표와 대통령이 싸우고 안 만나고 갈등을 일으키면은 집권 세력은 여권은 완전히 붕괴돼요. 근데 그것이 당 대표의 잘못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대통령이 가장 큰 어른이잖아요. 자기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당 대표를 저렇게 무시하고 공항에 나갔는데도 그냥 일초악수하고 치워버리고 그게 과연 맞는 행동이었느냐. 대통령이 안 바뀌면은 결국에는 여권은 계속 이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대표님 궁금한 게 예. 저희 이제 기자들 질문을 제가 보다 보니까 그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독대도 뭐 성사될 수 있지만 혹시 추경호 원내대표의 3자 회동에 대해서는 어떠냐고 생각하는 질문을 추경호 원내대표에게도 던지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어떻습니까? 한 명 끼면 그런 요청이 있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뭐 사실상 그것에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여기 와 보니까 분위기가 이 대통령실에 대한 성토 대회네요. 아닙니다. 그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게 괜찮죠? 뭐 아니,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네. 입장을 얘기해 주세요. 아니 우리 지금 아니, 거의 다 보수파지라고 친한 대표해서 분위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아. 그러니까 우리 친한인이라고 우리 다 하더라도 친한 분위기야 지금. 이게 독대로 대동단결. 이 정치적 사안을 보는 대부분의 국민이 이와 비슷한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도 해요. 네. 근데 대통령실에 대해서 뭐 이게 뭐 지나치게 감정적인 뭐 이렇게 비난까지 권사보다는, 하는 네. 것은 제가 조금 듣고 있기가 아니야 뭐 그런 거 아닌데 좀 뭐 난처한 네네.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네. 근데 뭐 이런 얘기들은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지금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실 하고 거 있는 거죠. 아닙니까? 네. 왜냐? 우리 당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의료 공백 문제가 이제 거의 불상사로 그렇죠. 벌어지는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야 의정 협의체 중에 지금 대강 여야의는 일정 부분 합의된 뭐 부분이 있어요. 네. 합의가 가능한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정부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끌어오기 위한 노력을 한동훈 대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할 거고요.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 어느 정도는 이제 일단락 짚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걸 당 대표로 전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본인이 조금 듣기 거북하다고 자리를 면하려고 하는 모습이 글쎄 뭐 많은 분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고 네. 생각해요.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주 격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대통령실 이야기 때문에 좀 힘드셨으니까 다음 주제로 영부인 이야기로 좀 넘어갈까요? 이거는 안 힘들어요. 아니 그거는 사실 주제를 저는 바꿔서. 영부인 그러니까 김 여사와 네. 관련한 이슈는 사실 당이 뭐라고 얘기할 맞아요. 만한 내용이 네. 없어요. 그럼요. 네. 그분이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한 건 사인 시절에 있었던 일이고 뭐 법적인 문제가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고 아직 검찰의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사실관계로 당에서 명확하게 정해진 게 파악할 없- 수 네, 그렇죠. 있는 것도 네, 없고 네. 그분과 직접 통화를 2020년에 했는지 안 했는지 당이 알 수 없잖아요. 이- 뭔가를 알아야 코멘트를 하고 논평을 할 거 아니, 아닙니까? 정광재 대변인이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국민의힘에 있던 의원들이라든가 또는 이 정치적인 스피커로서 이야기했던 분들은 계속해서 그런 일이 없다라고 옹호해 왔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본인 혼자는 제가 인정해 드리겠는데 국민의힘 전체라고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네, 뭐. 여기에 덧붙여서 민주당도 스스로 자폭하자면은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청문회 때 옹호했던 민주당도 욕 먹어야 돼요. 네. 네.